지금 여러분께서는 CPBC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 함께하는 세상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네,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된 특별법이 드디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은 이미 국토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고요.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로써 광주 군공항 이전도 좀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광주 특별법은 국가 주도로 도심의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죠. 기부대 양이어 부족분과 이전 지역 지원 등의 여러 다양한 비용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오는 13일 이른바 광주 군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광주시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 연결해서 현재 어디까지 와 있고 전망은 어떠한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오랜만에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 출연하셨습니다. 우리 지역민들께 예. 인사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김광진입니다. 요즘 광주시가 전남방직터에 대한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이라든지 또 100만 평 국가 산단을 확보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요. 더 자주 방송을 통해서 인사드리고 광주시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국가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회 국방위를 이제 통과를 했습니다. 법안 예. 주요 내용 어떤 게 좀 담겨 있습니까? 정확하게는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이제 법 제명은 정해졌는데요. 그렇죠. 네. 예, 기존에는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질 곳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많이 깊었다면 이번 법안은 그 이전 곳에 이전 사업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광주의 300만 평에 가까운 이 공간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를 위해서 국가의 책무는 어떤 것까지 가능하겠는가라고 하는 것까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광주시로서는 아주 큰 법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으로 보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 군공항 이전의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부대 양해어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있는 군 공항을 매각한 비용을 가지고 광주시라고 하는 지자체가 알아서 군 공항을 새로 지어주면 옮겨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정도의 논의를 할 수 있는 법인데요. 네. 그렇게 하자고 보니 새로 옮겨갈 곳에서 그 정도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수용성의 제고를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많이 하셨고, 그에 정부가 이제 화답을 해주셔서 이제는 국가가 일정 정도 그 역할을 다 하겠다라고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담게 됐고요. 네. 그래서 이전 지역의 다양한 SOC 건설이라든지 산업단지 등을 비롯한 여러 민원들과 관련해서 요구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네. 상황들까지 함께 노력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께서 국회의원 현역 시절에 또 전공 분야가 국방이 아닙니까? 예. 또 상당히 또 노하우도 많이 또 작용했다라는 후문도 있던데요. 자, 예. 그렇다면 앞서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기존에 계속 추진해왔던 군공항 특별법과 가장 크게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 예를 들어서 뭐 종전, 이전 부지 지원 등과 관련돼서 좀 더 예. 디테일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존의 법에서는 이전 부지와 관련해서 국가는 뒤로 빠져 있을 테니 네. 지금 이 공항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 그러니까 광주시죠. 우리 같으면 광주시가 이 매각을 잘 해서 비용이 남으면 저쪽을 잘 설득해 보십시오라고 하는 법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그것만으로는 불가능하니 국가가 관련한 SOC 건설 등도 참여를 하겠다. 그리고 여러 지원 사업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그 부분까지도 함께 하겠다. 예. 그리고 군 공항을 지으려고 하다 보면 예전의 공항에 비해서 훨씬 더 첨단 시설을 짓고 그러겠죠. 또 소음을 완충하기 위해서 한 100만 평 정도의 땅도 더 추가해야 되고 이제 네. 시설이 현대화되지 않습니까? 광주시의 당연히, 힘만으로는 예.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좋은 공항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 초과되면 네. 그 부분은 국가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종전부지, 그러니까 광주의 현재 땅으로 보면 기존 법에서는 어떻게 도와주겠다는 말은 없이 유일하게 한 줄 딱 들어있는 게 광주광역시장이 종전부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라,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다소 피상적입니다. 예. 근데 이번 법으로서는 이 종전부지에
정부의 장관이나 광주시장이 직접적으로 이곳을 외국인 투자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네. 아니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라고 하는 지정 권한들을 한 12개 정도를 담아뒀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개발도 쉽게 할 수 있고 예. 이곳을 스마트 시티로 만들 수 있는 기반을 국가가 책임져 준 것이죠. 아, 그렇군요. 뭔가 좀 이번에 우리 추진되고 있는 특별법은 손에 좀 뭔가 잡히는 듯한 그런 느낌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 시민들도 함께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광주 이 군공항 문제,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과 이른바 쌍둥이법으로 계속 좀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예. 연유에서 쌍둥이법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까? 민선 8기 들어서 강기정 시장님과 홍준표 시장님께서 이제 이 법을 기존에 지지부진했던 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니 새롭게 거듭나 보자라고 하는 이제 약속을 하셨고, 예. 이 법을 여야 간에 각 정당이 따로따로 지자체별로 하지 말고 두 지자체가 이 법을 쌍둥이로 묶어서 일괄 타결하는 형식으로 가져가자라고 하는 협약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양당 간의 당론으로서 제대로 이제 합의가 되고 또 그러는 과정에 여당에 설득할 부분이 있으면 홍준표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국민의힘을 설득하고 정부를 설득하는 일을 하셨고 또 강기정 시장님이 부산 지금 이 법이 대구법뿐만 아니라 부산의 가덕도법과도 좀 연결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부산 가덕도법과 관련한 여러 문제점이 있으면 민주당 내부에 조정을 하시고 또 정부와 조율할 건 조율하고 용산 대통령실과 이제 조율해가는 과정 안에서 예. 최종 타결을 이뤄내신 겁니다. 그렇군요. 광주만 독립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대구 경북과 1+1으로 가다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예. 통과 전망을 좀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좀 분위기네요. 좋은 분위기네요. 예, 각 그 상임위를 이제 예. 대구 같은 경우는 민간공항이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국토위에서 이제 통과를 했고요. 예. 저희는 이제 군공항만 있기 때문에 국방에서 국방이고. 통과를 했는데 네네. 각 상임에서 통과를 했고 통과하는 과정에서 기재부와 국토부와 국방부가 셋 다 이견이 없다라고 이제 공식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이제 법사위 절차를 거치면 될 것 같고요. 저희 기대로는 13일 날 국회가 이제 본회의가 열리면 네.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지금 국회가 이제 그 특검법 문제로 조금 그렇죠. 논쟁 중에 있어서 네. 13일이 될지 28일 본회의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4월 국회 안에는 되지 않을까 네.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욕심으로는 4월 13일에 광주에 좋은 소식이 좀 들려오면 좋겠습니다. 이거 정말 해묵은 예. 숙제 아닙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 군공항 이전 사업의 속도가 엄청 붙겠지요? 당연히. 물론 이제 이 법이 된다고 뭐 강제적으로 어떻게 옮겨갈 수 있는 건 아니기 예. 때문에 유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지자체의 유치 의향서가 이제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다만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기존보다 훨씬 더 지역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이제 증가되기 때문에 네. 지역민들의 수용성도 높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기존의 무안뿐만 아니라 몇몇 지자체들에서 관련한 관심도를 좀 표명하고 계시고, 예. 뭐 예를 들자면 한평이나 무안 그 영광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광주시에 주민 설명을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서를 그렇죠.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각각의 지자체들이 서로 고민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설명드리고 또 지역이 가질 수 있는 이점에 대해서도 예. 설득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최근에 우리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한평, 무안, 영광 지역을 중심으로 군공항 이전 설명을 좀 해달라 이런 요청들이 잇따라 좀 오고 있는데 무안은 뭐 현재는 반대 입장. 반대 전남도 표정 앞에 가면 반대한 현수막이 좀 나부끼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어 한평이나 영광 지역의 뭐 전체 주민을 대표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전과는 좀 사뭇 다른 변화된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것도요. 어떻습니까? 예, 뭐 여러 면에서는 긍정적이고 또 이제 단체장 분들께서 공문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취지를 생각해 보면 예. 지역민의 반대가 월등하게 높다라고 하면 그런 정치적 행동을 하기가 좀 어려우시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네. 아무래도 선거가 의식하시는 또 단체장들이니까요. 네. 어느 정도의 지역민의 의견을 좀 반영하는 범주 안에서 공문을 보내신 게 아닐까 네.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우리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요. 이 사견을 전제로 광주 예. 군공항 어디로 좀 이전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상당히 뭐 좀 휘발성 저희야- 있는 질문이죠. 예, 근데 제가 뭐 요청 드린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예. 아마도 5월 초쯤 정도가 되면 국방부가 예비 후보지를 선정하는 절차에 돌입하지 않을까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때 많은 지자체가 공모에 좀 응해 주시기를 각각의 지자체가 지금 요구하시는 것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네. 주민 수건 사업이나 SOC의 요구도나 이런 것들이. 예. 그래서 각각의 맞춤형으로 저희가 일단은 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뭐 늦어도 13일, 28일, 뭐 4월 안에는 특별법 통과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구분 응선을 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예. 자, 광주시 어떻게 대비해 나가실 계획이시고요? 앞으로 남은 예. 과제라면 어떤 게 남아 있습니까? 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이 법이 통과됐다고 바로 공항 이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유치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최대한 설득하고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역할들을 함께 해 나가는 것, 그게 첫 번째 광주시에 맡겨진 임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강기정 시장님 시절에 이 공항 부지, 종전 부지에 대한 스마트 도시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만드는 일, 이게 이제 저에게 가장 큰 숙제이고, 어쩌면 앞으로 100년, 200년 이후의 상황을 본다 할지라도 광주에 이렇게 넓은 300만 평 가까운 땅이 도심 한가운데 나오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광주 시민들이 정말 원하는 공간으로 탈바꿈 시켜낼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들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예. 자, 부시장님께서 어차피 지금 방송 연결되셨으니까요. 또 광주에서 가장 크게 지금 치르고 있는 또 국제적인 대규모 행사가 어떤 겁니까? 광주 비엔날레죠. 비엔날레가 지금 치러지고 있습니다. 자, 방송 듣고 계신 우리 시민들께 좀 많이 관람해달라는 좀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광주 시민분들께서 비엔날레 좀 어렵다 이제 이런 의견들을 많이 갖고 계시긴 합니다만 비엔날레라고 하는 것이 원래 새로운 미술의 지향이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어렵긴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패션쇼장에 보면 저런 옷을 왜 입고 다니지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렇죠. 그게 패션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유행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비엔날레가 이제 그런 건데요. 전 세계인들이 광주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앞으로의 미술이 나아갈 방향성을 읽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들께서도 이 공간을 좀 찾으셔서 광주의 자랑을 훨씬 더 같이 느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엔나 소시지 홍보 영상도 덕분에 잘 봤습니다. 예. 주인공으로 캐스팅 되셨던데요. 알겠습니다. 광주 군공항 특별법 잘 순항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시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시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